지금 한여름 중복 말복이 다 지나고 여름의 막바지를 보냅니다. 너무나 뜨거운 태양 아래 여러분은 초록 숲 속에서 여름나기 하셨을지요? 초록 숲이 그리운 시간입니다. 제 지인은 폭염에 설악산 깊은 산속 숲과 폭포, 계곡에서 신선처럼 여름나기 하신대요. 최선의 선택을 하고 계시죠? 부러우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구로 FM 이희숙의 사과꽃 향기 이야기 이희숙입니다. 오늘 65회 방송 제목은 초록숲 월든까지 가보자로 정했습니다. 여름에 파랗고 맑은 하늘에 둥둥 떠가는 구름 요즘 많이 보셨나요? 요즘 하늘이 정말 예쁘고 구름도 멋진 쇼를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첫 곡으로 여름 하늘에 흘러가는 구름을 보며 구름 노래 두 곡을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구름, 정근 작사 이수인 곡인데요. 한국의 슈베르트라고 불리우는 이수인 선생님의 아름다운 곡, 윤광주님의 하모니카 연주를 먼저 듣고요. 제 방송에서 하모니카 연주는 처음이네요. 하모니카 연주 후에 계속해서 성악가 이미경 님이 불러주는 구름까지 계속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우리의 정서를 순화시켜주는 아름다운 동심, 동요죠. 또 흰 구름이라고 박목월 작사의 그 곡도 있는데 미루나무 꼭대기에 조각구름 걸려있네. 솔바람이 몰고 와서 살짝 걸쳐놓고 갔어요. 뭉게뭉게 구름 흰 구름은 마음씨가 좋은가 봐. 솔바람이 부는 대로 어디든지 흘러간대요. 네, 아름다운 동요 우리가 듣고 싶은 그런 곡이죠. 네, 8월의 뜨거운 여름 초록숲 월든까지 가보십시다. 다시 오지 않을 23년 여름, 뜨거운 여름, 초록 향기 가득한 숲속이 손짓합니다. 초록이 숨쉬는 숲으로 가보실까요? 어릴 때 여름방학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뭘까요? 시골 가기, 식물 채집, 곤충 채집 다 해보셨죠? 그런 시간도 다 지났네요. 그리고 방학 동안 꼭 하게 되는 손톱에 봉숭아 물들이기. 예쁜 주홍색 꽃잎을 따다가 백반을 넣고 찧어서 손톱 위에 놓고 봉숭아 잎으로 싸서 실로 칭칭 매어 손가락 싸매고 이불 밖으로 밤새도록 손가락을 내놓고 자고 나면 그대로 있었을까요? 흐트러지기 일수. 어찌되었던 다음날 아침 손톱에 봉숭아 물이 연하게 들여져 있던 어린 시절. 그 봉숭아 손톱물이 흰눈 오는 날까지 남아있으면 뭐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전설 같은 얘기도 생각이 나네요. 어린 시절 제가 살던 우리 집 앞마당 한가득 피어난 예쁜 꽃밭이 생각이 납니다. 채송화, 봉숭아, 맨드라미, 다알리아, 칸나, 무궁화, 꽃 이름을 다 대려면 시간이 모자라요. 네, 무더운 여름, 또 매미가 빠질 수 없죠. 숲에서 울려 퍼지는 매미의 대합창을 듣습니다. 여름방학, 그때는 수박과 참외 원두막이 있어서 그 원두막에 올라 멀리 눈 아래 들판을 바라보고 시냇가에서 송사리도 고무신에 담아놓고 남자애들은 시냇가 풀섭에 다리를 놓고 풀썩대면 놀라서 달아나는 물고기, 숨어있던 물고기도 잡았죠. 또 시냇가에서 빨가벗고 물놀이도 즐겼다고 하죠. 멱 감았다고요. 혹시 멱 감다를 처음 들어보신 분 계실까요? 손 들어보세요. 냇물이나 강물 등에 들어가 몸을 씻거나 놀다라고 사전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놀고 나면 밤 하늘에 별들이 쏟아지는 멍석에 누워 반짝이는 별을 세고 옥수수와 감자를 먹으면서 한 켠에 모깃불 피워놓고 노래를 부르며 도란도란 얘기를 나눈 기억이 나네요. 이렇게 어릴 때 뛰어놀던 곳들은 지금은 다 사라졌지만 그 가문과 흥겨운 추억은 아직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그대로 간직되어 있을 것입니다. 달팽이, 잠자리, 무당벌레, 사마귀, 호랑나비, 노랑나비, 검은나비와 윙윙 붕붕대며 벌, 또 방앗개비, 물방개, 땅강아지, 여름 추억 속에 들어있죠. 요즘 우리 집 꽃밭에도 여러 곤충들이 찾아와 함께 살고 있답니다. 어느 날 향긋한 숲, 신선한 구름 아래 황금 햇살을 받으며 춤추는 풀잎 사이로 다채로운 꽃들과 나무와 초록숲이 그립습니다. 아름다운 시골 풍경과 자연이 눈에 선합니다. 베토벤도 1808년 여름 그의 지병인 귀병 치료차 시골에서 요양 중일 때 그때 거기서 그 자연에서 받은 감명을 작품에 담은 것이 바로 전원교향곡입니다. 베토벤은 이 작품을 특징 있는 교향곡 전원 생활의 회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들으실 곡은 베토벤의 전원 교향곡인데 다니엘 바렌보임의 지휘로 웨스트 이스턴 디반 오케스트라가 연주합니다. 로얄 알버트 홀에서 2012년 7월에 연주된 곡이고요. 약 10분 정도인데 먼 시골로 가는데 10분은 시골이 아니겠죠? 10분 정도 걸리는 시골이 가깝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웨스트 이스턴 이반 오케스트라는 우리나라에서 공연한 적도 있는데 베토벤의 교향곡 전곡을 공연했다고 해요. 네, 지금 들으실 곡은 두 번째 베토벤의 교향곡 6번 F장조 작품 번호 68 1악장 알레그로 마논 트로포 시골에 도착했을 때 느끼는 흥겹고 즐거운 감정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목관악기 바순의 음색이 목가적이고 마차를 타고 시골 풍경을 마주하는 그런 기분이랄까요? 네,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원교향곡 10분 동안 시골 잘 다녀오셨어요? 네, 목가족 풍경이 그려지셨을지요? 네, 그 다음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초록 한 겹, 숲속 호숫가, 저 멀리 하늘에 구름 한 겹, 구름 아래 멀리 보이는 산 한 겹, 겹겹이 보이는 풍경을 배경으로 숲속 오두막에 살고 싶은가요? 요즘 시골에서 몇 달 살기, 한 달 살기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한 달, 한 주만이라도 네, 그런 곳을 상상하며 기대하고 계시죠. 그래서 누구나 한 번쯤은 도시 생활을 떠나 전원 생활이나 숲속 생활을 꿈꾸며 기대할 것입니다. 그런 정서로 꿈꾸며 숲속과 자연을 그리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에서도 불치의 병에 걸린 분들이 자연 속에서 살다 보니 저절로 어느 틈엔가 다 나았다는 고백을 자주 접합니다. 이제 제목에서 말한 것처럼 이젠 월든과 소로우를 만날 시간입니다. 미국의 사상가이고 자연주의자인 헨리 데이빗 소로우가 월든에서 자연주의의 삶을 스스로 보여준 그런 곳이죠. 19세기 중반 1845년 7월부터 1847년 9월까지 2년 2개월 동안 미국 매사추세츠주 콩코드 지역 월든 호숫가에서 홀로 자급자족하며 살았습니다. 월든은 소로우가 숲속에서 직접 지은 통나무 오두막에서 생활하며 몸으로 쓴 체험기 에세이인데 숲속의 생활, Life in the Woods라는 책 제목이 바로 월든입니다. 단순하며 소박한 삶을 살면서 소로우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내가 월든 호수에 사는 것보다 신과 천국에 더 가까이 살 수는 없다 라고 말이죠. 그는 고급 양탄자와 사치스러운 가구와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고급 요리가 아닌 숲속 호숫가에서 통나무집 오두막살이를 하면서 오이도적인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자연 숲속에서 즐거운 초대장을 받는 것 같다고 합니다. 숲속에 살면서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았고 텃밭에는 감자와 옥수수를 심고 자급자족하는 생활을 한 것입니다. 숲속에서 자연 속에서 배우고 자연과 교감하며 느끼고 깨달은 것들로 새로운 결심을 하고 자유롭게 인생의 의미를 찾아 나간 것입니다. 다음의 글을 보면 그가 호수 표면의 잔잔한 움직임에서 크나큰 아름다움과 영감과 감동을 느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은 새로운 생명과 움직임을 끊임없이 공중에서 받아들이고 있다. 물은 그 본질상 땅과 하늘의 중간이다. 땅에서는 풀과 나무만이 나부끼지만 물은 바람이 불면 몸소 잔물결을 일으킨다. 나는 미풍이 물 위를 스쳐가는 곳을 빗줄기나 빛의 파편이 반짝이는 것을 보고 안다. 이처럼 우리가 수면을 내려다 볼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월든 중에서 한 대목이었습니다. 이렇게 소로우는 빗줄기나 빛의 파편이 반짝이는 것을 볼 줄 아는 신미안을 가진 분이네요. 소로우는 오전에는 농사를 짓고 오후에는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글을 쓰면서 지내는 고독한 생활을 했습니다. 인생의 참 의미를 찾기 위해 선택한 전원 생활이죠. 통나무 오두막집에는 3개의 의자가 있는데 하나는 고독을 위해, 또 하나는 우정을 위해, 마지막 하나는
사회를 위해 준비해 두었다고 합니다. 소로우는 도시에서 지친 삶, 또 문명 이전에 선조들이 살던 삶을 살아보고자 하면서 그의 단순하고 금욕적인 생활을 한 것입니다. 자연과 간소한 삶으로 단순 소박하며 자급자족하는 실용주의 철학을 실천합니다. 전원 생활하면서 자본주의가 아닌 자연주의의 삶을 추구하는 인생의 디톡스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의 신비주의와 자연주의적인 삶에서 얻은 철학이 개인의 자유에 대한 고찰과 내면의 성장과 자기 성찰 등을 하게 합니다. 또한 사회와 개인에 대한 저항 정신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 속에서 고독하지만 숲속에서 행복한 아침, 편안한 오후, 안온한 저녁을 맞았을 소로우의 월든에서의 숲속 생활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도 짧은 휴가 동안이라도 알찬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참 이참에 여름 동안 월든이라는 책을 읽어보시는 것은 어떨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방학 숙제로 식물 채집, 곤충 채집하던 일이 모두 자연 속에서 자연과 교감하며 우리의 감성을 깨우는 작업, 정서가 풍부해지게 하려는 숙제였나 봅니다. 얼마 전에 땅강아지가 생각이 났어요. 꼬물꼬물 기어가던 땅강아지. 그 땅강아지 생각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근데 요즘 땅강아지를 못 본 지가 꽤나 오래된 것 같습니다. 혹시 땅강아지 아시나요? 네, 자 이제 끝곡을 들으실 시간입니다. 1935년에 조지 거쉬윈이 작곡한 뮤지컬 포기와 베스 중에서 썸머타임을 준비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더욱 흑인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았을 그때죠. 거쉬윈은 재즈와 클래식을 접목한 피아노 협주곡 랩소디 인 블루라는 곡으로도 유명한 그의 대표작이기도 하죠. 이 곡은 다음 기회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제 방송 내용을 글로 보시려면 민들레 성서마을 제 글방에서 보실 수 있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모두 다 댓글도 무료입니다. 그리고 더 보기를 통해서 선곡표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도움의 이민수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곡과 진행을 하는 저는 이숙입니다. 끝곡으로 준비한 조지 거쉬윈의 포기와 베스의 흑인 음악인 재즈와 오페라와의 만남, 재즈의 오페라를 접목시킨 뮤지컬 1막에서 클라라가 부르는 썸머타임을 들으실 텐데요. 캐롤라인 블랙웰의 음성으로 들으시면서 65회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9월 66회에서도 또 뵙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